예, 네 번째 검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이라는 건 뭐죠? 어떤 데이터를 찾는 거죠. 파일에 있든 아니면 메모리에 있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포털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정상적인 입력이 되면 로그인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부 구조를 보면 그 포털에서 여러분 회원 관리에 해당되는 DB를 가지고 여러분이 집어넣었던 개인정보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나 뭐 패스워드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집어넣은 데이터가 A, B, C고 패스워드가 1, 2, 3이다 그러면 쭉 검색을 해서 해당되는 걸 찾고 비밀번호도 비교해서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검색이죠. 근데 이 검색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되죠. 이게 만약에 6천 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6만 개가 된다면 처음부터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순차 검색이라고 하고, 이것이 너무 양이 많으면 메모리에서 다 해결을 못하니까 디스크에 자료를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메모리에 올려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외부 데이터, 외부 기억 장치를 이용한다 해서 외부 검색이라고 하는 거고, 메모리 안에서 검색하는 건 내부 검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메모리에서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디스크인 외부 기억 장치라든지 테이프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테이프를 이용하면, 디스크를 이용하면 외부 소트를 하고 나서 내부 소트를 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외부 소트. 그것도 역시 어쨌든 내부로 들어와서 실행이 돼야 되니까 메모리만 딱 이용하면 내부 소트. 다 관련되어지는 건데 굳이 구분한다면 디스크나 테이프를 이용하면 외부 소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검색과 외부 검색을 나누는데 내부 검색은 찾기 대상이 모든 주 메모리에 올려놓고 이 메모리가 주 메모리다. 외부 검색은 찾기 대상이 되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주기억장치에 모두 가져없을 경우에 일부 자료를 주기억장치에 놓고 검색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주기억장치의 속도가 보조기억장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부 검색이 외부 검색이 당연히 빠르죠. 이 주기억장치 메모리는 디스크보다 당연히 빠르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형 검색은 뭐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내가 아이디를 갖다 찾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비교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내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우리 만약에 5천 명의 우리 학교 학생이 있다. 그 학생 중에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 학생을 찾고 싶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쭉 세워놓고 아무런 저거 없이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야.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대상을 순서대로 하나씩 비교해서 찾는 그런 형태의 검색이고요. 총 비교 횟수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비교할 수도 있지만 비교 횟수는 그만큼이 된다는 거죠. 복잡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평균 복잡도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가 있고 최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복잡도를 복잡도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특정 자료가 10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10개 10번을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가 10개가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특별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최악의 경우 맨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도는 복잡도 함수라고 하는 거고 n 표시하면 10번을 찾는구나 이거는 그대로. 최악의 경우 자료가 10개면 10번. 그러니까 이 100개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을 찾아야 되니까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요 함수, 복잡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수식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5에서 2분의 n이다 그러면 5개 자료가 10개 자료가 있으면 5번 정도 비교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5 해서 로그 2의 n 하면 n이 뭐죠? 만약에 그래서 8이다 그러면 로그 2의 8이니까 4번 정도의 비교 횟수를 가낸다. 이런 형태의 속도 비교를 하는 거가 복잡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복잡도는 어떤 특별한 과학적인 수학적인 함수가 아니라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의 복잡도를 갖느냐를 보고서 이 정렬 방식을 쓸 건가 이 검색받는 걸 쓸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러한 함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형 함수의 특징은 대상자료의 검색을 몰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죠?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정렬이 되어 있지도 않아서요. 그러니까 정렬이 되어 있지도 않아도 되고 검 속도가 다른 검색은 매우 느리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복잡도 기억하시고 총 비교했으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어 검색입니다. 제어 검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료를 정렬시켜 놔야 된다. 정렬. 아까 우리가 순차 검색은 처음부터 쭉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애부터 키가 아주 큰 애부터 순서적으로 정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만약에 172cm를 찾고 싶어요. 학생을. 그럼 얘는 뭐 152cm다. 얘는 194cm다. 그랬을 때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정중앙을 딱 잘라가지고 너 몇 cm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 180cm인데요. 그러면 어디 있다는 거야? 171. 왼쪽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쪽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한 게 제어 검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어 검색에는 기본적으로 이분 검색,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는 피보나치 검색, 그 다음에 특별한 함수식을 이용하는 보강 검색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보강 검색을 사전에 있는 식으로 검색한다 그래서 사전식 검색이라도 하죠. 자,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제어 검색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되고 그 크기, 전체 개수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왜? 전체 개수를 알아야 반을 자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분 검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찾고자 하는 게 A, B, C, D, E, F, G예요. 7개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C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1하고 전체 개수 1하고 도합니다. 1을 딱 나누니까 2분의 8 아니에요. 그러면 4죠. 네 번째를 들어갑니다. D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지 않죠? 어디 있습니까? D가 더 크죠? 우리가 알파벳은 순서 값이 있으니까 아스키 값으로 얘는 얼마? 65, 얘는 66, 여기 67, 68, 69, 70, 71이니까 키 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C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은 버릴 수 있다. 이쪽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4를 찾았단 말이야. 4가 아니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쪽에 있는 거니까 다시 1하고 두 번째 4가 어떻게 돼? 4는 못 찾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정값 3하고 비교합니다. 2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4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얘를 찾아서 비교해서 없으니까 이제 2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또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주고 3하고 요 위치값을 더해서 4가 되면 2를 찾습니다. 2를 찾았더니 C하고 B는 어떻게 돼요? C가 더 크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2에다가 중앙에다가 2에다가 하나 더해야 돼. 그죠? 그 다음 값이니까 기존에는 3과 하나 더한 값 3과 더해서 3을 2로 나눴더니 얼마가 돼요? 3이 나오죠? 3과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된다? C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세 번 만에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분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개 있어요. 여기선 데이터가 3, 4, 5, 7, 8, 10, 11, 15, 16, 27, 30, 33, 35, 4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 값을 보통 변수로 줘야죠. low를 2를 하고 high를 큰 값을 14로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low 값하고 플러스 high 값하고 더해요.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4가 되고 그 다음에 2로 나누겠죠. 그러면 15니까 7 정도가 되는 거죠. 15를 2로 나누면 7.5니까 정수값으로 가야 되니까 7이 되겠죠. 15가 돼서 2로 나누니까 7.5니까 정수값으로 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뭐예요? 얘잖아요. 얘하고 비교했던 11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만약에 5 값이라고 합시다. 5 값. 5하고 뭐하고 비교해? 11과 비교해 봤더니 이게 더 커요.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일곱 번째는 아니었으니까 하나를 줄여서 로우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하이 값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그러니까 로우 값과 그 다음에 또 하이 값이 더해서 2로 나눠야 되니까 하이 값이 얼마가 된 거다? 6이 된 거죠. 왜? 7은 필요가 없잖아. 이미 비교해서 비교가 안 돼서 찾지 못했던 거니까. 로우 값은 그대로 비교해요. 그래서 더해서 얼마입니까? 7을 2로 나누니까 이건 3.5니까 3이죠. 3하고 다시 비교하는 거야. 3하고 비교했더니 비교가 됐네? 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볼까요? 자, 처음에 있는 로우와 하이합 도에서 1 플러스 7에서 네 번째 값이 결정됐죠. 그런데 D랑 비교해봤더니 D가 더 크대. 그럼 얘는 아니니까 하나를 빼줘야지. 비교가 찾고자 하는 값이 하이라는 변수 위치값이 비교한 결과 위치보다 하나 작은 값으로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이 값이 3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제 찾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없었으니까. 큰 값이 이거였는데 여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 값이 돼서 또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를 빼준 상태의 3과 그 다음에 로우 값은 그냥 1을 더해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B잖아요. B하고 C하고 비했더니 C 값이 더 크대요.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그럼 얘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냥 비교하는 값, 이 값에서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요 값과 또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3이 되고 또 3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로우도 3이 되고 하이도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되니까 3값과 3값과 비교해서 결국 세 번째만에 찾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반드시 정렬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이 되고 전체 개수를 알아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하고 C가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전체 개수 플러스 1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복잡도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대부분 자료가 만약에 8개다. 그러면 로그 2의 n이니까 4번 만에 찾는다는 얘기죠. 여기 8이니까 3번 만이군요. 로그 2의 3은 8은 3이죠? 이 정도는 알죠? 로그 지금 몇 개 자료가? 7개잖아요. 7개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로그 4하고 로그 2의 4하고 로그 2의 8의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니까 이건 얼마예요? 2가 되고 이건 얼마야? 3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이 두 번 정도만에 다 찾는다.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3번 만에 찾는다. 1 플러스. 이런 비교 횟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분 검색입니다. 피보나치 검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알고 계시죠? 1하고 2면 그 다음 수가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더한 3. 그 다음은 5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8이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3이죠? 그 다음에 얼마예요? 21이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자, 위치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1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자료 개수가 12개잖아요. 그럼 피보나치에서 이 8이 됩니다. 13번의 위치는 없잖아요. 이게 위치값이거든요. 피보나치 위치값이 위치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값 8번째를 찾습니다. 8번째는 얼마예요? 14네. 14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게 더 크네.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죠? 왼쪽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수는 뭐가 될까요? 바로 피보나치 값 5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9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처음에 피보나치의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자료가 12개잖아요. 이게 13개면 13개부터 찾는 거야. 근데 1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 위치를 먼저 찾아서 비교를 한 거죠. 그게 아니면 작으면 앞으로 가는데 왼쪽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렬되어 있고 큰 전체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오는데 그게 뭐냐면 피보나치 위치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하고 비교하니까 11과 9가 비교가 되는 거죠. 11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는 이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건 뭐야? 두 개의 자료니까 이거의 개념이잖아요. 자, 피보나치가 자료가 두 개가 있다면 이건 다 무시되는 거야. 두 개만 있다는 얘기는 요걸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하고 비교한다는 얘기 아니야? 두 번째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하는 거죠. 일곱 번째인 12랑 비교했더니 역시 커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오니까 이게 되지 1이. 그래서 11과 11이 비교해서 네 번째 만에 찾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12개니까 로그 2의 n이거든요. 그러면 로그 2의 n은 10이니까 로그 2의 8과 로그 2의 16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3이죠? 이건 4죠? 그러니까 세 번 만에 보통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해를 좀 해보면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요건 수열이라는 개념이고 1, 2, 3, 5, 8, 13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료가 만약에 20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3, 1, 2, 3, 5, 8, 13, 21이죠. 그죠? 그럼 20이 뭐가 20번째가 가장 첫 번째 찾는 값이 된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방식은 피보나치 수열 중에 최대값이 있는 위치 자료와 최초로 비교한다. 12개의 무로 피보나치는 최대값이 8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8번째 위치값과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해 찾은 값이 작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수열 사이에 찾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범위를 비교한 후 다음 피보나치 수열보다 작은 하나의 위치를 한정시키고 피보나치 수 최대값을 찾아 위를 반복을 한다. 지금 설명한 대로입니다. 찾은 거 없으면 바로 피보나치 위,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결국 요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11과 12에 해당되는 검색이에요. 자료가 12개 아니라 2개밖에 없는 검색이니까 1, 2에서 3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건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2개 자료니까. 이걸 찾는 거야. 얘 찾아보고 없으니까 다시 1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라는 개념은 자,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만들 수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만드나 보세요. 자, 첫 번째 비교하는 게 첫 번째 만에 찾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만에 찾는 거고 이 정리 자료는 세 번째 만에, 여긴 네 번째 만에, 여긴 다섯 번째 만에 찾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은 건가 파악을 해보죠. 첫 번째는 8을 찾았으니까 14를 가장 첫 번째 찾는 거야. 14가 있었다면. 근데 14 찾고자 하는 게 11이었다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앞번의 피보나치 9와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럼 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다면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이 안에서 찾는 거죠. 그럼 4개짜리 자료 아닙니까? 1, 2, 3, 5니까 4개짜리 중에 세 번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20과 비교하는 거죠. 8보다 크면 4개짜리의 자료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하는 거예요. 지금 12개잖아요. 4개짜리의 자료 찾는 거니까 20과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9까지 왔어요. 9에서 못 찾았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작으면 그 다음 값이 얼마였죠? 세 번째 6값이죠. 6값으로 갑니다. 그걸 또 못 찾으면 어디로 갈까요? 4값으로 가겠죠. 또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3값으로 가겠죠. 왜? 1, 2, 3이라는 피보나치 수를 아니니까 이거 없으면 그 다음으로 간다 그랬잖아. 아까 여기 8이 없었으니까 1로 가고 이게 없으니까 1로 가고 1로 없으면 1로 가고 이거 없으면 1로 가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 6값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일단 9보다 크다고 먼저 봐야죠. 9보다 크면 14 사이에 있는 요 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 값은 바로 또 2개짜리 피보나치니까 큰 값 1, 2, 1, 2에서 2, 12하고 비교하는 거고 그거보다 작으면 바로 앞에 값 11과 비교하는 거고 그렇죠. 20하고 비교했더니 없어요. 그러면 작으면 어떻게 돼? 바로 4개짜리니까 2번째로 가니까 18하고 비교하는 거고 18보다 작으면 16과 비교하는 거고 20보다 작으면 23과 비교하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 결정되고 첫 번째 만에, 두 번째 만에, 세 번째 만에, 네 번째 만에, 다섯 번째 만에 찾는 이런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읽어보시면, 몇 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질 특징을 보면 일단 자료가 오버헤드가 쉽죠. 앞에 있는 자료일수록 이쪽일수록 뭐야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고요.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도 검색이 가능하고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검색한다. 복잡도가 이거 이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전식 검색인 바로 보관 검색을 배우도록 하죠. 일단 사전식 검색이라는 거 절대 중요하죠. 있음직한 부분을 검색한다. 여러분 사전을 찾을 때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보이라는 단어를 찾겠다 그러면 B라는 걸 뒤져서 척척 몇 번 넘기죠. 규칙적인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찾아 들어가는 것이 거의 뭐예요? 어느 정도 접근해 나가는, 근접해 가는 거죠. 바로 한 방에 찾는 게 아니고 그런 거라 해서 찾는 방법이 바로 사전식과 비교 비슷하다 해서 바로 보관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계산은 이제 이러한 보관식을 쓰는 거죠. 자, 이 자료는 앞에서 배웠던 피보나치 수열의 자료인데 최대값의 크기는 얼마예요? 23이죠. 최소값의 크기는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값의 키는 얼마죠? 아까 11을 찾았다고 합시다. 11을 찾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최소값의 크기는 이거죠. 곱하기 전체 자료수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20에다가 여기는 18이죠. 8 곱하기 12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약분을 시키면 4고 아닌가요? 2, 4, 8, 2, 5, 2하고 10이죠. 근데 5, 2죠. 2분의 5분의 2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5분의 2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를 5로 나누면 5, 4, 20, 4니까 4.8이네요. 정수니까 뭐 반올림 네 번째나 여덟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이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5라고 하면 이 주변을 찾아내잖아요. 우리가 사전할 때 보이라를 찾는 거 하면 한 번에 찾지 않잖아요. 쭉 해서 그 주변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변을 찾아본다 해서 사전식 검색이고, 그래서 이런 수식을 가지고 해당되는 곳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보강 검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검색은 이제 그룹화 시켜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정렬이 필요 없고요. 묶어서 여러 개 그룹으로 묶어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제로 내기가, 알고리즘 내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예제가 되겠죠. 중요한 건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블록 검색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루트 n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몇 개입니까? 자료가 12개잖아요. 그럼 루트 n은 12는 이게 정수형으로 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루트 4, 4, 16, 3, 3은 9하고 그 다음에 루트 16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건 3이고 이건 4니까 3개나 4개 정도의 블록으로 형성하는 게 좋다. 그래서 묶어낼 때 3개나 그 다음에 혹은 4개나 이렇게 블록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책에는 4개씩 묶었어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문제를 주겠죠. 4개씩 묶어라. 자, 4개씩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 길이는 어때요?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형이 작은 거,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진 않는다는 거죠. 블록 길이는 정렬이 되어 있고, 내부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만약에 1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1이 없군요. 15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값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2가 가장 크죠? 두 번째 위치가 가장 크잖아. 여기는 19가 가장 크니까 여섯 번째 위치가 크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값이 29가 가장 크죠? 11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15랑 비교하는 첫 번째 2하고 비교했더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6하고 비교하니까 이거죠. 아니, 이거보단 작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9보다 작은 건 다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를 찾아갑니다. 제일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야? 9보다 작은 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아니야. 통과. 열려서 여섯 번째 갔더니 19네. 이거 19보다 작은 애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두 번째 블록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블록 검색이라고 한다. 이상적인 블록의 수가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에 존재하니까 3이나 4 정도로 묶어낸다는 거죠. 3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블록으로 구분했을 때 필요성, 블록과 블록 사이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블록과 1블록은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내부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덱스를 구청하는데 첫 번째보다 가장 큰 게 9인데 두 번째 위치를 비교할 것이고 19라는 게 가장 큰 게 여섯 번째, 29가 가장 크니까 11번째랑 비교를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15였으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여섯 번째 찾아 들어왔더니 19니까 이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례로 검색한다. 이것이 바로 블랙 검색의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진추리 검색입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검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가는 겁니다. 5라는 자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돼요? 5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배치시킵니다. 7은 5보다 크니까 이쪽에 배치시켜요. 그러니까 근노드랑 비교해서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 4는 어디로 갈까요? 5보다 작으니까 1로 가겠죠. 3보다 크니까 4는 이쪽으로 오겠죠. 1은 5보다 작으니까 3으로, 3보다 작으니까 1로 이렇게 가겠네. 그다음 6은 5보다 크니까 이쪽, 7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자, 9는 5보다 크니까 1로, 7보다 크니까 1로. 맞죠? 8은 5보다 크니까 1로,
7보다 크니까 1로, 그 다음에 8은 1로 가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노드에서 트리에서 7 다음에 있는 왼쪽 노드는 뭐냐, 오른쪽 노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만약 1이다 그러면 첫 번째 비교, 두 번째 비교, 세 번째 비교만에 찾는 거죠. 5하고 작으니까 왼쪽, 3보다 작으니까 1쪽. 찾았네. 그러니까 세 번 만에 찾는 거죠. 이것도 역시 복잡도가 2의 L입니다. 그러니까 둘, 8개니까 8. 세 번 만에 찾는다는 얘기죠. 로그 2에 8이니까 3 아닙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진트리 검색인데 설명을 보죠. 근노드를 찾고자 하는 데이터 비교해서 작으면 좌측 경로로, 크면 우측 경로로, 복잡도는 이렇게 되고. 근데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양 이진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4개 자료인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4개 자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걸 찾을 땐 4번의 경우를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바꾼다? 높이가 맞는 균형 트리로 만들어 주자. 이렇게 높이가 맞도록. 이것이 바로 AVL인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찾는 건데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균형 트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왼쪽 노드가 없죠? 0. 오른쪽 노드가 0이죠? 밑에가 없으니까. 그럼 0에서 0을 빼니까 여기는 0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 A에서 보면 몇 개야? 높이가 2개잖아요. 그죠? 2죠. 2에다가 여기 몇 개? 하나, 둘, 세 개니까 3이잖아.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1. 이것도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왼쪽이 없으니까. 이걸 뭘로? 2가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2잖아요. 그죠? 왼쪽 노드가 2. 여기도 오른쪽 노드가 2니까 0이 되잖아요. 여기는 1과 1과 빼니까 1이 되겠고 0이 되겠고 0이 되겠고 왼쪽 노드 깊이의 개수가 0, 0, 0에서 0을 빼니까 0 되고 또 여기 전체를 보면 2가 높이가 되지만 높이가 2에서 2를 빼니까 0이니까 다 0, 1로 맞춰놓으면 이런 사양 트리나 이렇게 좀 길쭉한 트리를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C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 C 같은 경우는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2잖아요. 그죠? 노드가 깊이가 여기는 왼쪽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는 검색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C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 노드가 0, 하나씩이니까 0이 되잖아. 이렇게 맞춰줌으로써 균형을 맞춰서 검색하면 속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진 치료에서 높이 균형 치료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해싱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싱을 만들어서 해싱 테이블을 만들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고자 하는 이제 레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해싱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함수가 이렇게 집어넣을 공간이 존재하겠죠. 기억 장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키 값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키 값이 그 레코드의 키 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뭐 21이다, 23이다, 뭐 25다, 26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만약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자고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해싱 함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다. 그러면 21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게 시언어에서 나머지 연산자거든요. 1이죠. 그러면 1 값에다가 23을 집어넣는 21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23이다 그러면 23은 어떻게 됩니까? 3이죠. 그러니까 3이라는 데이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또 25는 어떻게 될까요? 25는 25를 10으로 나눠요. 그럼 5가 되겠죠? 5에다 집어넣습니다. 4, 5. 쭉해서 몇 개까지요? 10개까지 있겠죠? 9까지. 0도 있겠죠? 0부터. 자, 그래서 26이면 어떻게 됩니까? 10으로 나눈 게 6이 되죠? 6에다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31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1은 10으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뭐가 발생이 돼요? 1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니까 충돌이 발생되지만 그 옆에다 또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나서 내가 만약에 26을 찾고자 한다면 여기서도 검색을 해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 있으면 찾은 거가 되는 거고,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순차 검색을 해서 혹은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연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해싱 검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싱 검색은 책에 있는 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해싱에는 어떤 레코드에 참조 없이 어떤 키 주소 변환, 아까 했던 것처럼 23을 10으로 나눴을 때 3키 값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변환 방법은 무진장 많죠. 직접 접근해 해당 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교 조사 방법으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키 주소 변환으로 23의 레코드를 3으로 변환했죠. 평균 조사 횟수가 적다. 연산해서 들어가니까. 상한값과 하한값이 나오므로 리얼타임의 응용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부분을 아까 0부터 9까지 줬잖아. 그러니까 10개밖에 찾지 않는다. 그 찾아 들어가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순차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타임의 응용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식별한 키값과 물리적 저장체에 있는 레코드 주사의 어떤 관계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런 해싱 검색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